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8일 오후 8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지방 일정이 있어서 주말에 주식을 거의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정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일이 좀 생겨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선 주식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가장 이제 좀 어떤 주식에 대한 맥락을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젠백스라는 종목을 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 자문을 하고 증권사 근무하고 고객들과 함께 주식이라는 걸 함께 조언을 해주기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10수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었겠죠. 그 중에 하나 이 젠백스라는 종목을 하나를 토대로 한번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젠백스라는 종목을 최초로 제가 알게 된 거는 고객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GV1001이라는 신약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라는 얘기를 정보를 입수한 뒤에 4만원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4만원대 매수해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관심을 가졌고, 당시에 거의 GV1001이 최정암 백신에 리버풀에서 이제 성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소문이 났죠. 근데 당시 2010년, 201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만원 갔다가, 여기다 오시면 3만원 갔다가, 5만원 갔다가, 3만원 갔다가, 5만원 갔다가 하다가 결국에 이 신약 개발에 대해서 유효성이 떨어지면서 만원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1450원까지. 네. 이 기업이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바이오 기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또 한번 경험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기업을 보면서도 바이오는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고, 그때도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위험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증권업을 좀 잠시 떠나서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업 투자자 하던 시절에는 이 젠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도 관심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자문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업을 이제 하면서도 이제 자문을 또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젠백스라는 종목이 또 부각되었습니다. 네, 부각되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또 이 종목을 자문해드리고 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특이점이 있다. GV1001, 췌장암 백신, 알츠하이머, 이런 다양한 지금 이슈가 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소견들이 들려서 이 종목을 매매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폭망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전에 이 종목을 한 요 정도 선에서 2018년도에 이 정도 선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싼데 12,000원대는 너무 싸다라고 좀 판단돼서 이 종목을 매집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매집할 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욕 많이 먹었죠. 예. 눈만 뜨면 젠백스 왜 매집하냐고 욕을 먹었습니다. 거의 13,000원과 15,000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 6월, 7월, 8월, 9월 계속 욕을 먹었죠. 왜 수익이 안 나냐, 수익이 왜 안 나죠? 이거 젠백스 잘못된 회사 아니에요? 이 종목 왜 샀어요? 이 종목 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요? 이 종목 가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종목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13,0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계속 샀습니다. 근데 12,000원이 오죠. 11,000원이 오죠. 이제 어떻게 되죠? 괜찮나요가 아니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전문가 맞으신가요? 이 종목 제대로 보신 거 맞으신가요? 11,000원, 13,000원, 12,000원, 10%, 20% 마이너스 계속 갑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내가 왜 자문비를 내고 자문을 받나요? 쌍욕을 하는 거죠. 이제 11,000원. 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너랑 다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중도에 이제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과정이 한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쭉 갔습니다. 서서히 꿈틀꿈틀 하는 거죠. 그 막바지에 이제 그 GV 젠백스라는 종목의 그 김상재 대표와 그 다음에 바이오빌이라는 회사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검토를 하러 이제 회사까지 IR도 찾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슬슬 또 기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던 분들은, 참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15,000원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좋아요. 16,000원, 18,000원, 19,000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결국에는 저도 너무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순간, 한 17,000원 이상부터는 19,000원까지 그냥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30% 이상만 수익 냈으면 충분하다. 라고 이제 수익 다 내드리고, 다 괜찮죠. 이게 오케이. 이제 다 좋았습니다. 만사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16,000원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웬걸? 서서히 움직이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거의 폭망을 했죠. 다행히. 잘 팔았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훌륭하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 아이가 또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또 매집을 하죠. 또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수익 실현 한 번 더 했습니다. 2번 정도. 또 19,000원대. 이런 이제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했으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막 3만원, 4만원. 야, 이제 팔고 나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5만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야, 이게 뭔가 있긴 있었는데 진짜 있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최고가 43,000원까지 가고 만원대에 매집을 했으나 수익을 실현하지 크게 수익 실현 20-30%만 먹고 나와버린 거죠. 이 일을 하면서 저도 욕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생각도 못할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지금 제가 이제 댓글을 계속 수시로 이제 한 번씩 확인하는데, 그냥 좋은 분들이 대다수가 맞아요. 70% 80% 이상은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한 10%는 계속 악성 댓글입니다. 욕하시는 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 자기 얘기 하시는 분, 그런 것들은 필터링이 다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욕을 쓰는 순간, 구글은 우리나라, 그런 게시판과 좀 다르게 자동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차단어라는, 이제 욕이라든지 비방글에 대해서는 알아서 자동으로 차단을 해줘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못 보는 거죠. 우리는 그 글이 올라온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스팸함처럼 이제 차단함에 가보면 이제 욕이 이제 한 바구니 있죠. 5만 사람들이 욕을 해놓은 게 이제 다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서, 순기능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무슨 욕을 하나 하고 한 번씩 이제 궁금해서 보면 이제 별의별 욕이 다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종목을 큰 수익을 못 내고 한 30%대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으나 그래도 아쉬움이 남긴 했으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번 거는 좀 더 내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젠백스라는 종목을 또 수익 실현하고, 이제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도 좀 비슷하게 수익 실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얘도 최초에 제가 매집을 할 때는 요 당시에 알리코 제약을 한 13,000원대에서 요 행보하는 요 구간, 요 13,000원대에서 이제 매집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 6,000원까지 폭망을 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이 아이도 또 15,000원대까지 올라와서 16,000원대까지 수익 실현했는데, 근데 얘는 다행히 이렇게 날아가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얘는 그냥 중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재밌는 종목이었죠. 제가 매집을 해왔던, 많은 매집을 했는데, 이 아이도 이때 매집을 해서 이때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차 매집을 했는데 폭망을 하고, 급등 여러 차례 급등을 하고 두세 번 단타 수익 실현하고 또 매집하고 결국에 한 18,000원 여기서 마무리했는데, 얘는 27,000원까지 날라갔습니다. 이 아이도 그래도 한 3번 정도 수익 실현, 거의 4번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토탈 수익을 한 번도 매도 안 하시고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100% 수익 났고,
세 번 매매해서 100% 수익 거의 수익이 비슷하게 났어요. 무슨 말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뭐 한 5분 만에 얘기하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그럼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문 받는 분들은 그만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뭔가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저 또한 수익을 내드리려는 어떤 마음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상충하고, 또 수익이 좀 더 났으면 하는 기대심도 있고, 좀 덜 날 때 아쉬운 게 있고, 또 손실 날 때 원망, 예. 그 다음에 손실 날 때 공포, 무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웃는 분들은 있어요. 꼭 같이 이제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역시 그래서 믿어서 그래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중도에 이제 나가신 분들은 영원히 이제 저랑 이제 만나는 일은 없으시겠죠. 이제 다 욕만 하고 이제 거의 뭐 신뢰가 다 깨진 상태에서 이제 그만하신 거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슬슬 이제 조짐이 이제 저는 이제 알죠. 이 일을 10수년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믿고 같이 이제 자문을 받기 시작했다가 좀 이제 수익이 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믿을 사람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판단하고 또 신뢰가 깨지고,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이제 기다렸던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제 수익을 또 내드리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지금 제가 한 6개월 이상 자취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이제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뭐 이분들은 지금 다 지금 코로나19를 함께 겪으신 분들의 수익 내역입니다. 이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뭐 잠을 오랜 기간 지금 한 6개월 이상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날짜가 금요일자로 해서 이제 또 10% 뭐 이런 식으로 그 들어온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는 이제 매집하는 종목을 찍어 놓고 계속 그 종목을 매집을 하다 보니까 좀 싸게 사시는 분도 있고 비싸게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코로나 정점일 때 사신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 종목이 제가 코로나라고 해서 안 좋고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또 뭐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종목은 계속 저한테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은 10%고 또 이분은 36% 수익 났고, 예. 뭐 이보세요. 늦게 사서 다른 분보다 수익이 적습니다. 이제 늦게 들어오신 거죠. 어쩔 수 없죠. 이분은 25%고, 이분 투자금이 쪽 작고 70만원. 이분도 10%인데 100만원. 이분 조금 다른 분보다 좀 많이 사신 거겠고, 이분은 16% 나있고 17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연락 오는 거죠. 예. 이분도 뭐, 이분은 이제 89%. 이분이 이제 코로나 정점일 때 사신 분이죠. 예. 코로나가 정점일 때 계속 분할 매수 해서 더 낮게 사서 만주인가요? 총 매매 만원이구나. 예, 정상 금액이 300만원, 400을 팔아가지고 180 거의 90% 정도 수익을 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130만원 수익 내셨고, 이분도 260만원 35% 수익 나셨고, 그쵸? 이분도 27% 500만원, 이분은 많이 나셨죠. 이분은 수익 크게 나셨네요. 500만원 수익 나요. 2,300만원 정도 팔았는데 500 정도 수익 나셨네요. 이분은 170만원 63%, 이분은 또 63% 수익 나셨네요. 네. 그쵸? 조금씩 다릅니다. 이분은 35% 260만원 수익 나셨고요. 네, 이분은 40% 수익 났다고 이제 수익 인증해 줬고, 이쪽은 8,000주 매도해서 500만원 수익 났다고 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삼겹살, 우리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번개했던 삼겹살 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인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렇죠. 뭐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뭐 한 달 전에 오신 분도 있고, 2달 전에 오신 분도 있고, 3달 전에 오신 분도 있고, 어제 오신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종목에서 폭발할 수 있고, 제가 기대 못했던 종목인데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기대가 컸었는데 이것처럼 막 계속 주구장창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지치고 다 떠나고 나면 폭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주식인 거죠.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런 과정을 겪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욕을 하고 이제 그만합니다. 예, 뭐 쌍욕을 하죠. 예. 내가 왜 너랑 같이 했는지 모르겠다. 너 완전히 뭐
사기꾼 아니냐, 뭐 XX 아니냐, 오만 욕을 다 하시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죄송해요. 뭐 그때 내가 그때 그 종목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욕을 하시면서 나갔는데 내가 보소요. 내가 그때 욕하고 나가서 잘 팔았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한 종목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종목, 어떤 분은 그 한 종목만 가지고 맨날 욕을 해요. 이 종목 네가 추천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데 왜 얘는 안 올라가냐, 매일같이 욕을 하죠. 매일같이 문자를 보냅니다. 예, 그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가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이 종목이 10배 올라갔다, 너가 뭐냐, 막 이렇게 이제 또 하는 거죠. 근데 너가 이거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상장 폐지됐다. 예, 너가 그렇게 팔지 말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안 팔았는데 너 이거 어떻게 물려줄 거냐고, 나 상장 폐지됐는데. 이런 분도 있죠. 매일같이 연락 옵니다. 예.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예. 예. 좋을 때는 한없이 이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은 완전히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조심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예. 너무 좋으니까 뭔가 불안한 거, 찝찝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갑자기 훅 꺾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꺾어지는 과정에서 또 6개월 뭐 1년 되신 분들은 또 그 기다렸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죠? 이 여름에 피는 꽃이 피어버린 거죠. 네. 3, 4월 봄 꽃이 필 때 피지 않았던 이제 뭐 1년 된 회원님들이나 뭐 6개월 된 회원님들이 3, 4, 5월 달에는 좀 조용했었어요, 되게. 그분들은, 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었죠. 쉽게 말하면 수익이 한 5%, 막, 6%, 7%, 10% 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팔죠. 그분들은. 왜? 기다린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래도 좀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팔아드려야지, 그냥 뭐, 5% 났다고 낼름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10%, 20% 난다? 그러면 빨리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런 기간들을 다 감안해서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기다려 주신 분들께는 그 기다린 기간만큼에 대한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또 이제 시작하자마자 뭔가 너무 기대보다 못 미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도 제가 좀 죄송하고, 뭐 그런 분들은 좀 그렇죠.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서간에 이제 다 하신 분들은 좀 이제 많이 답답하죠. 예. 예. 그분들은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안 살 수도 없고, 예. 네. 근데 지금 또 바이오 쪽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또, 들어오신 분들은 또 3%, 5% 계속 이제 조정 난 상태에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럼 이대로 우리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이제 다 정리하고 나와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자문을 그만 받고 혼자 알아서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왜 젠백스 얘기 드렸고, 한국 유니온 제약 얘기 드렸고, 알리코 제약 얘기 드렸고, 주식을 이제 제가 수년 동안 자문을 해드렸던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조건 존버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 장기 투자는 내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단타도 아니에요. 예. 무조건 단타 치면 또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단타도 아닌 것 같고 장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몰빵 투자해야 되나? 몰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먹고 이 주식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15년 동안 저의 모든 노하우를 이 포트폴리오라는 걸로 다 담아 놓은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지금 빈센트 반 고흐가, 생애 수십 편, 수백 편, 수천 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 유명해졌나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그림들은 정말 유명하지만, 그냥 찢어져 나가버린 그림도 있고, 그냥 창고 속에 먼지 수북한 그림도 있습니다. 그 그림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해바라기 그림은 왜 이렇게 비싸고, 또 뭐 아르레 거리는 또 왜 그렇게 하고, 별이 빛나는 밤은 또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 예.
그쵸. 이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이걸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종목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은 지금 시장도 안 맞는 것 같고 왜 도대체 이런 종목을 왜 추천하지 싶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야, 바보도 진짜 이런 주식은 안 사겠다. 예. 그쵸. 예. 그런 주식 같이 보이는 종목이 있고, 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걸 추천해야지. 왜 카카오 같은 걸 추천 안 하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식만 자꾸 추천하는지 모르겠다. 카카오만 사도 지금 손실 아닌데, 야, 난 카카오 사서 지금 20%, 내 혼자 해도 20% 나겠다. 지금 사도 20% 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네이버. 그게 맞아요. 지금 카카오 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갖고 여기서 20%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당연한 거죠.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80만원 사는데 100만원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추천하지, 왜 너는 너 이상한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난린데 왜 그러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저만의 투자 스타일이 아닌 게 있고, 제가 해온 주식 투자 방법이 있고, 제가 이 주식을 15년 동안 하면서 해온 이 경험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험과 적정한 안정성과 적정한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면서 또 어떤 기대 이하의 종목도 사보기도 하고요, 기대 이상의 종목도 사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술주만 하지도 않고요, 너무 바이오만 하지도 않고, 너무 또 전통주만 하지 않고, 너무 제조업도 하지 않고, 너무 금융주만 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뭐 쌍욕을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일이 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천직이죠, 천직. 예. 예. 여러분들이 믿어주셔도 하는 거고 안 믿어주셔도 하는 거고, 제가 5년 뒤에 또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도 이 일을 할 거 있을 겁니다. 근데 10년 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5년 뒤에 카카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5년 뒤에 뭐 이런 메디포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5% 10%만 보고 주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축한 포트폴리오는 좀 멀리 보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하기는 15년은 제 역사를 설명해 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제발 설명해 주세요. 왜 이 종목을 왜 샀습니까? 그러게요. 내가 왜 샀을까? 이 종목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왜 추천하시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하고 있을까요? 왜 마이너스 나왔을까요? 아니, 지금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주식을 추천하시나요? 그걸 제가 15년 동안 한 저의 경험을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저도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15년을 경험을 여러분에게 그 문자 10글자로 뭐 10분, 20분 만에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믿고 따라와 주시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 눈앞에 잠깐 단기적으로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주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불과 부광약품이 뭐야? 예, 부광약품을 2019년 초반에 2만원대 추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계속 쌍욕만 먹었겠죠. 1년 내내. 근데 다 믿어주신 분들은 45,000원에 팔았을 수도 있고, 예. 그냥 15,000원대 쌍욕만 하고 나가신 분들은 그냥 15,000원에 10% 20% 손실만 난 상태로 욕만 하고 끝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주식이 쉽지가 않아요. 예. 단순히 뭐, 야, 그러면 나도 하겠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오만 일들의 경험들을 저는 이제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고, 그 마라톤을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퍼트 할 때와 쉴 때와 물 마실 때와 그걸 다 알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 나간다면요, 뭐 금상첨화하겠지만, 저도 그게 마라톤이라는 게
쉬운 종목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뛰는 당사자도 어렵고,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잘해보자 이거죠. 이제 잘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잘해야 되고, 오늘도 잘해야 되고, 내일도 잘해야 되고, 영원히 잘해야 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의기투합해서 힘내서 모든 분들이, 저에게 자문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주식은 마라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신력 싸움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또 다음 주 올 수도 있어요. 견뎌야 됩니다. 그 견디고 잘 했을 때 결국에는 사이클입니다. 주식은 또 빠졌다가 코로나19도 겪었어요. 저희 반토막 났습니다. 최악일 경우는 반토막까지 나셨단 말이죠. 근데 또 수익 다 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1월, 2월 오신 분들은 뭐 반토막 났죠. 근데 지금 막 30%, 40% 수익 빵빵 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고생하신 분들은 그래도 끝내 이렇게 수익을 다 나는구나. 저도 좀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마음이 좋죠. 이분도 정말 힘들다 죽겠다 했는데 500만원 수익 났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참 그래 뭔가 의미가 있구나. 그냥 내가 이분들과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구나. 이분도 260만원. 이런 날이 다 온다. 견뎌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지금 빨리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